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입시가 모두 끝난 기념으로 대학교 입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입시 준비를 하면서 찍어둔 영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00% 정보 영상으로 가기에는 제 대학교가 그렇게 네임드 대학교도 아니고 인문계 대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입시 스토리를 좀 푸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대본 비슷한 걸 써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원한 대학교는 4년제 예술대학교예요. 예체능 쪽의 대학교고요. 전공은 영상을 전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에 필요했던 것들은 소논문이랑 지망이유서 그리고 면접이었습니다. 제 대학교의 레벨을 어느 정도 말하자면 그렇게 높지 않는 대학교고요. JLPT N2 이상의 EJU 220점 이상. 저는 딱히 일본에 엄청 높은 대학은 가지 않았고 갈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제가 공부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 입시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의 일본어 상태, 일본어 수준이 초기에 어땠냐. 25년도 7월에 본 JLPT N2 점수가 116점. 커트가 아마 100점인가? 그러죠? 116점이라는 점수로 합격을 했고 상세를 또 보시면 언어지식 33점 간당간당 반타작 했고요. 독해 35점 얘도 간당간당 청해 48점으로 이 정도의 일본어 수준이었고 JLPT 보기 전에 EJU도 봤는데요. EJU 점수는 더 처참해요. 이 점수가 사실 EJU를 공부 안 하다가 책을 급하게 사서 조금 풀어본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본 거였거든요. 점수는 181점이라는 처참한 200점도 안 되는 점수였고 이 상태에서 어학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교는 총 2군데 지원했고요. 1지망은 제가 일본에 오기로 결심한 후에 바로 정한 대학교였고 2지망은 일본에 와서 알아보게 된 대학교였습니다. 2지망 대학교는 안 갈 거니까 이름을 까보면 디지털 할리우드 대학교라는 곳이었고요. 줄여서 디지할이라고 부를게요. 여기도 4년제의 일본어 커트라인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종합형 선발 1기로 지원을 했고 제출 서류에는 지망이유서랑 활동기록 보고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대학교는 좀 특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면접할 때 3분 PR을 했어야 됐고 기초학력 테스트라는 걸 봤어야 됐어요. 지망이유서에는 지망이유,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거, 졸업 후 비전 이거 3가지 질문이 있었고 200자 내로 적어내야 되는 거였을걸요? 250자였나? 지망이유서 준비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저만의 것으로 적어요.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학교에 있는 진학 담당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께 가져가서 같이 봐주세요. 첨삭해주세요. 해서 쌤이 첨삭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하면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망이유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활동 기록 보고서라는 그런 걸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초안으로 잡은 거는 279자거든요. 일본어로. 근데 이게 200자 정도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200자 정도. 그러니까 200자 이내도 아니고 그냥 200자 정도? 그래서 한 210자 정도로만 줄여도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고등학교 때나 전에 했던 대회나 활동들을 그냥 간단하게 쓰는 그런 형식의 서류였어요. 나열하는 것들 외에도 그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 이런 거를 또 썼어야 되는 그런 서류였고요. 저는 여기에 고등학교 시절에 방송부를 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쫙 썼고요. 많은 활동 중에서 특히 이게 가장 인상 깊었다 하는 활동을 골라서 썼어야 됐었어요. 그런 칸이 있어서 꽤나 신중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작품
이런 것도 쓰는 칸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 부분 참 어려웠어요.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했냐면 이 디지털 할리우드 대학이라는 학교에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아마 3분 PR 이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준비를 좀 진짜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PR을 할 거를 초안을 써요.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가서 여기 3분 PR 제가 써봤어요 하고 첨삭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엄청 길었거든요. 3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근데 외국어잖아요. 말하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길게 썼을 때 진짜 이거 다 말하는데 4분 정도 걸렸거든요. 여기서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짧아지게 되었는데 아예 마지막에는 겁나 짧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짧아졌냐면 뇌 용량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저는 빨리 말을 해서 많은 걸 말한다기보다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장이 짧고 짧아지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혼자 작성을 하면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면접 때 좀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류를 썼던 걸 바탕으로 나오는 질문들 그거를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답변을 해. 그럼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질문을 하나 더 만들어. 거기서 또 답변을 해. 거기서 또 만들어. 이런 식으로 답변 한 줄에도 빈틈이 안 보이게끔 일본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했던 것 같아요. 모의 면접을 진짜 많이 봤고요. 그리고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은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 먼저 달달 외운 3분 PR을 말하라고 합니다. 本日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の調子を 이건 살짝 꼼수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PR 원고를 띄워두고 티 안 나게 베끼면서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그래서 질문은 제가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답변으로 유출을 하자면 언제 일본에 왔는지, 일본어 공부는 언제부터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일본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한 이유, 이거는 필수, 장래에 하고 싶은 일, 이거 필수 질문, 이 대학교를 찾은 경로, 이 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한 이유, 이거 필수, 오픈 캠퍼스에 온 적 있는, 그리고 서류에 기반한 질문에서는 방송부에서 웹드라마 만들 때 느낀 점과 자신의 역할. 이 역할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야쿠와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와리비키인가? 잘못 말해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이런 실수도 있었고 일본 생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일본에 살면서 놀랐던 점, 알바 여부, 알바를 하면 무슨 알바 하고 싶은지, 주변에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요 정도 질문을 받았고요. 면접은 3분 PR 포함해서 15분 정도 받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리고 이 대학교는 5일 뒤에 합격 발표가 났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지망 대학교 준비를 하면서 일지망도 같이 했는데요. 일지망 대학교의 면접은 이지망 대학교의 면접 준비가 거의 8할 정도 됐고 그래서 일지망 면접 준비할 때는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진 않았어요. 이미 다 정한 게 있고 일지망과 이지망이 전공이 비슷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점을 좀 이용을 해서 이지망 대학교 면접 준비가 거의 일지망 대학교 면접 준비. 일지망 대학에서 제가 정말 중요시했던 거는 소논문이에요. 보통 예술대 입시는 미술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것이 예술이니까. 근데 일지망 대학교는 미술도 볼 수는 있지만 소논문이 중점이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논문을 준비를 했고요. 소논문 준비를 얘기하기 전에 저의 스펙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쇼츠 중독. 마지막으로 책 읽은 거 1년 전. 그나마 읽은 글 토타. 글 써본 적 없음. 요 정도 스펙이고 굉장히 글에 대해서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됐고 이 소논문 하나로 내가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학교에서 2학기부터 선택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논문 기초 수업이랑 작문 수업 이렇게 두 가지를 들으면서 일단 글을 쓰는 공부를 했습니다. 수업은 매주 주제를 받고 글을 쓰고 첨삭을 받는 형식이었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좀 열심히 했던 부분은 저는 글을 쓰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멋들어진 표현, 수준 높은 일본어 구사 이런 거보다는 글의 구성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정말 수준 낮기 짝이 없는 그런 직접적이고 문법 이런 거 안 쓰고 저는 한 문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글의 구성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다. 그래서 논문 수업 마지막에서는 이제 제 글의 구성이 좋다고 칭찬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교 기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니고 있는 어학교에서는 제가 지원하는 대학교의 기출이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야 됐고 학교에서 준 예제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또 첨삭을 받는 형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대망의 시험 전날 사실 면접을 보기 전부터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일본에서 처음 맞는 겨울이고 저는 이제 한국의 온돌에 너무 적응이 돼 있던 상태라서 집은 따뜻해야 한다. 고로 히터를 많이 튼다. 히터를 진짜 이빠이 틀고 생활을 했는데 많이 트니까 많이 건조해지고 건조하니까 목이 아프고 기침도 계속 났고 두통도 났어요. 정말 신기한 게 보통 두통이 나면 누워서 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나. 누웠어. 더 심해지는 거야, 두통이. 그래서 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너무 건조하면 누워서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불을 몇 알씩 먹고 그랬는데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잘 때 입으로 숨을 많이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을 열고 자니까 또 목도 계속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니까 또 두통이 와. 목도 아프고 침도 못 삼켜. 너무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그 상태로 감기 몸살까지 와버린 거예요.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친구가 시험 보러 일본 온다고 해서 마중 나갑니다. 시험 전날에 친구도 일본 대학을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러 일본에 왔어야 됐거든요. 같이 호텔에서 자기로 했는데 화장품도 들고 머리 할 것도 들고 오고 옷도 들고 오고 이러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막 바리바리 싸들고 지하철을 타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심지어 이날 계속 앉아서 소논문 연습하느라 허리도 너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정말 최악의 컨디션, 최악의 목 상태,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희는 지금 스토리에 호텔 체크인을 하고 나왔고요. 저 너무 나약해서 지금 이치란 먹으러 갑니다. 근데 맞아요. 저 오늘 컨디션 최악이에요. 진짜 이 몸뚱아리 상태로 뭐야? 면접 보면 그거 진짜 실현이야. 제정신이 아닌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목도 너무 아프고. 이거 뭐야? 스프. 이거 뭐야? 된장찌개야? 아니 좀 가벼운 거 없어? 나 오므라이스 못 먹을 것 같아. 체할 것 같아, 먹으면. 진짜 헤비한데? 그런 거 없냐? 치즈 고항. 지랄 싸지마.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 여기 너무 헤비. 에반데. 먹고 싶어. 이렇게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세영이는 물을 가지러 갔고 세영이는 스테이크를 시켰고 저는 함바그를 시켰어요. 근데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사라다 추가했어요. 뭐 먹을까? 나 근데 그냥 우동 먹을까? 뒤늦게 면 메뉴를 발견해서 맞아. 열심히 취소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열심히 니혼고 해가지고. 취소했습니다. 아니면 이걸 먹어. 이것도 약간 찻이 올라가 있는 중화면이긴 한데 그래, 이거 먹을까? 이거는 그냥 마라 같은데. 뭔가. 그럼 난 말아 먹을래. 그래. 좀 더 싸졌어.
장구 표정 뭐 있지? 이거보다 더 장구는 이거 아니야? 우와. 저희는 지금 마치야에서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지금 몇 시죠? 대충 6시 10 몇 분. 오늘 시험날인데 망했어요. 히트텍을 위에만 입었는데 아래도 사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추워. 소고기 조식이 어딨지? 이건가 보다. 지갑을 안 들고 왔네? 아니 여기서 한꺼번에 이제 진짜 미치겠다. 너 이 자식. 그럼 얼만큼? 조금. 조금 많이 먹고. 아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소고기 정식입니다. 아, 뜨끈하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허리 좀 괜찮으니까. 이제 시험 당일에는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목이 최악이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구두를 신고 근데 이게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면은 더 잘 안 돼. 얼굴 괜찮죠? 착해 보이죠? 나름 착해 보이지 않나? 굉장히 발 아픈 구두를 신고 30분을 걸어서 학교에 갔더니 거의 소논문 보기 직전인 거예요. 제가 좀 늦었거든요. 9시 반에 시험 시작인데 25분?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 헉헉헉 하면서 정신없는 상태로 소논문을 받고 소논문이 끝나고 면접 시간을 알려줘요. 보니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친구랑 통화하면서 기다리다가 왜 나밖에 없어. 또 제가 면접이 1파자였어요. 오! 면접 내용이 이거는 뭔가 녹화본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단순히 저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대학 지망 동기,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물어봤고요. 이제 여기서 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럼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 예상했죠. 이 부분에서요. 갑자기 교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잘 알지 못하면 못할 텐데? 이러면서 되게 자꾸 쪼개는 거예요. 면접을 보면서 뭐가 웃긴 거지? 외국인이 사회 문제를 논하러 일본에 왔다는 게 좀 웃긴가? 사회 문제는 영상을 하면서 만들고 싶은 것일 뿐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 일본에 온 게 아닌데 갑자기 사회 문제를 논하려면 외국인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하면서 저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셨고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이유 이것도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난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학 담당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안 물어볼 거라고 했는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즉석으로 막 대가리 굴려가지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건지 이 정도 물어보셨고 이제 면접을 보면서 인사하러 들어갈 때부터 목이 레전드로 갈라지는 거예요. 목을 가다듬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다 끝나고 친구를 만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제 친구도 진짜 기겁을 하는 정도의 목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듣는 사람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괴로운 거야. 듣는 사람도 괴롭고 나도 말하면서 괴롭고 모두가 괴로워지는 목소리라서 나가면서 목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면접은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은 말아먹은 것 같고요. 신주쿠에 스시로 왔고요. 지금 목소리가 이지랄이 났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대만 여행을 가는 당일에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크게 기대는 안 했어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붙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이렇게 입시는 끝! 추가로 제가 면접도 보고 소논문도 보고 입시 후반에 일본어 점수를 말씀드리자면 JLPT는 N2를 다시 봤어요. 7월에 봤던 JLPT 점수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뭔가 N1을 공부하면 좀 통과를 못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N2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N2 점수가 146점으로 합격을 했고 어학교에서 또 6개월간 공부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0점 정도밖에 안 얻은 거. 언어 지식이 42점, 독해 44점, 그리고 청해를 만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해가 어학교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는 거예요. 역시 일본어 초반 할 때 청해를 진짜 제일 못했거든요. 이제유도 또 다시 봤어요. 이제유는 총합 259점으로 처음 해봤을 때가 181점, 총 78점 정도 올랐고요. 이 정도의 수준이었고 일본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한 것 치고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반성. 마지막으로 입시 후기를 간단히 짧게 말하자면요. 저는 대학 입시를 고등학교 때 한 적이 없어요. 즉 수능 공부, 뭐 학교 공부가 수능 공부였겠지만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에 입시 준비한 경험이 진짜 많이 신선했고 재밌진 않았지만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이 된 거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좋은 그냥 수시과 같은 거고 경험이 됐고 일본의 그 입시 시스템이 유학생 입시 시스템이 좋지는 않다라는 짧은 저의 감상. 이렇게 저희 입시가 끝났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